67의 깨달은 진실 나는 왜 그날 도장을 찍지 않았을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는 걸 보고 있자니 문득 제 인생의 어느 봄날이 떠올라서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제 이름은 윤정숙. 올해 75이 되었어요. 서울 변두리 작은 동네에서 40년 가까이 한복집을 운영했던 평범한 할머니랍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동시에 제 가장 친한 친구가 가장 후회한 결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두 갈래 길 앞에 섰던 두 여자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도 작은 등불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이 떠난 그 가을. 제 남편 박상호 씨가 세상을 떠난 건 제가 60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36해 만의 일이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7살이 많았는데 평생을 인쇄소에서 잉크 냄새를 맡으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도시락 2개를 싸달라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더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남편의 빈 의자를 보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사흘을 울었습니다. 큰아들 박재민이는 그때 42이었고 작은 딸 박수연이는 38이었어요. 둘 다 결혼해서 자기 가정을 꾸린 터라 제 곁에 오래 머물 수도 없었지요. 엄마, 혼자 어떻게 사실 거예요?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큰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그렇게 말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며느리 손주 얼굴 보면서 적적함도 달래고 자식들이 끓여주는 따뜻한 된장찌개도 얻어먹고 싶다는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친구 한미경의 선택. 그런데 그 즈음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 한미경이라고 있어요. 저랑은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 친구는 강남에서 작은 부동산을 했었지요. 미경이 남편은 저희 남편보다 3년 먼저 갔는데 그때 미경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꽤 됐답니다. 강남 변두리에 작은 상가 건물 하나, 그리고 살던 아파트 한 채. 월세로만 한 달에 450만 원이 들어왔다고 해요. 미경이는 자식이 셋이었어요. 큰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막내딸. 남편 떠난 지 2년쯤 됐을 때 큰아들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답니다. 엄마, 제가 사업을 하려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요. 그리고 이왕이면 살아계실 때 정리해 주시는 게 세금도 덜 내고 좋잖아요. 저희가 엄마 끝까지 잘 모실게요. 미경이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한테 전화해서 새벽 2시까지 통화를 한 적도 있었지요. 그때 제가 말렸어요. 미경아, 천천히 생각해. 자식이 아무리 좋아도 내 인생은 내 거야. 그 건물은 내가 평생 새벽 시장 다니면서 손이 다 트도록 일해서 모은 거잖아. 그런데 미경이는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상가 건물은 큰아들 명의로, 살던 아파트는 작은아들과 막내딸이 나눠 갖는 조건으로요. 미경이한테는 매달 자식들이 모아서 15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주기로 약속했답니다. 처음 6달은 약속이 지켜졌어요. 자식들이 명절마다 손주들 데리고 찾아오고 어버이날엔 카네이션과 봉투도 잊지 않았지요. 미경이는 저한테 자랑까지 했답니다. 정수가, 너도 이렇게 정리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자식들이 오히려 더 잘해. 저는 그 말에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돌아가신 친정어머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정수가 여자가 늙어서 손에 쥔 거 없으면 자식한테도 푸대접 받는다. 죽기 전엔 절대 다 내주지 마라. 1년 만에 달라진 풍경. 미경이가 재산을 정리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미경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영 이상했어요. 정수가 나 좀 만날 수 있을까? 종로에 있는 작은 찻집에서 미경이를 만났는데 1년 사이에 사람이 10년은 늙어 있더라고요. 머리도 제대로 못 빗고 나온 그 친구가 따뜻한 대추차를 시켜놓고 말을 못 잇는 거예요. 알고 보니 큰아들이 사업이 어려워졌다며 2달째 생활비를 보내지 않았답니다. 작은아들은 형이 안 보내는데 자기만 보내기 억울하다고 미루기 시작했고, 막내딸은 결혼한 시댁 눈치 보느라 친정일에 끼어들지 못한다고 했어요. 미경아, 큰아들한테 가서 사정을 얘기해봐. 갔지. 갔는데 며느리가 나오더라. 어머님, 저희도 지금 애들 학원비 내기도 빠듯해요. 그러더라. 미경이는 결국 살던 아파트에서 나와야 했어요. 작은아들이 그 집을 팔아서 자기 빚을 갚았거든요. 미경이는 변두리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한 달 월세 45만 원짜리 방으로요. 기초연금 32만 원에 가끔 막내딸이 보내주는 20만 원 정도가 미경이의 전부였어요. 평생 월세 450만 원이 들어오는 건물주였던 그 친구가 70이 넘어서 반지하 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게 된 겁니다. 저는 그날 미경이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 친구의 손이 어찌나 거칠고 차갑던지. 미경이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지금도 귀에 박혀 있어요. 정수가, 너는 절대 나처럼 하지 마라. 자식은 자식이고 내 인생은 내 거더라. 내가 가진 거 다 줘버리니까 자식들한테 나는 그냥 짐이 돼버렸어. 큰아들이 찾아오던 날,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제 큰아들 재민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실 제 아들이 못된 아이는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효심 깊고 착한 아이였지요. 그런데 그날따라 표정이 무거웠어요. 엄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재민이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회사를 나와서 작은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초기 자금 2억 정도가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마침 제가 평생 운영했던 한복집 자리, 그러니까 작은 상가 점포 하나가 있었거든요. 보증금 빼고 시세로 따지면 한 7억 정도 되는 자리였어요. 엄마, 그 상가 팔아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이제 45인데 평생 회사 다닐 순 없잖아요. 형편 좋아지면 엄마한테 매달 충분히 보내드릴게요. 저는 그날 재민이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제가 산골 끝에 낳은 처사이 밤마다 분유 먹이고 기저귀 갈았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이제는 40이 넘어서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안 흔들렸다면 거짓말이에요. 자식이 어려운데 어떻게 안 도와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미경이의 까칠한 손이 떠올랐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컵라면을 먹던 그 친구의 모습이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재민아, 엄마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그 상가는 엄마가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손가락 마디마디 굳은 살 박이도록 한복 짓고 수놓아서 마련한 거다. 엄마는 그걸 죽는 날까지 가지고 있을 거야. 재민이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사업하고 싶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든지 동업자를 구하든지 너 스스로 해결해라.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내가 망했을 때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는 것까지다. 그 이상은 엄마도 못한다. 재민이는 그날 저녁을 먹지 않고 돌아갔어요. 며느리한테서 한동안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잠이 안 와서 혼자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어요. 내가 너무 매정한 엄마인가, 자식 어려울 때 도와주지 못하는 게 사람 도리인가, 그런 생각에 베개가 다 젖도록 울기도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 그렇게 어색한 시간이 6달쯤 흘렀을 거예요. 어느 날 재민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이번 주말에 갈게요. 수아랑 같이요. 수아는 제 손녀딸이에요. 그날 재민이는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처음엔 솔직히 서운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단호하셨던 게 저 잘 되라고 그러신 거라는 거. 회사 동료 중에 부모님 재산 받아서 사업했다가 다 날리고 부모님까지 길거리에 나앉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보면서 엄마 생각 많이 했어요. 저는 그제서야 마음이 풀렸습니다. 재민이는 결국 동료들과 함께 작은 회사를 차렸고 처음엔 어려웠지만 지금은 그럭저럭 잘 운영하고 있어요. 작은 딸 수연이도 그 일을 알고 나서 오히려 저를 더 자랑스러워해요. 엄마가 우리 안 도와주신 게 우리한테 더 큰 가르침이었어요. 우리도 우리 자식들 그렇게 키울 거예요. 지금 저는 75이고 그 상가에서 들어오는 월세 220만 원과 국민연금 40만 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돈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친구들이랑 온천 여행도 가고 손주들 오면 용돈도 10,000원짜리 한두 장씩 쥐어줄 수 있어요. 제가 깨달은 5가지 진실. 제가 이 나이가 되어 보니 우리 또래 여자들이 마주하는 현실이 너무도 분명하게 보입니다. 오늘 제가 깨달은 5가지를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오래 삽니다. 제 주변을 둘러보세요. 친구 모임에 나가보면 10명 중에 9명은 혼자입니다. 남편들은 거의 다 먼저 떠났어요. 평균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7회는 더 살아요. 거기에 결혼할 때 남편이 보통 서너 살 많았으니까 결국 여자 혼자 사는 시간이 10년에서 15년이라는 얘기예요. 그 긴 시간을 누가 책임져 줄까요? 결국 나 자신뿐입니다. 두 번째, 여자가 남자보다 병원비가 훨씬 많이 듭니다. 저도 무릎 관절염으로 한 달에 약값만 12만 원이 들어가요. 골다공증약, 혈압약, 위장약까지 합치면 만만치 않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70이 넘으면 여자가 남자보다 의료비를 20% 정도 더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오래 사는 만큼 아픈 기간도 길어요. 평균적으로 여자는 20년 가까이 병을 안고 산답니다. 세 번째, 여자의 연금은 남자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저희 세대 여자들은 출산하고 육아한다고 직장을 그만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저도 한복집 하기 전에는 그냥 전업주부였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서 받는 돈이 남편들
절반 수준이에요. 퇴직금도 마찬가지고요. 네 번째, 자식은 부모를 책임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건 자식이 못돼서가 아니에요. 시대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엔 10명 중에 9명은 자식이 부모를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명 중에 1명도 안 된대요. 자식들도 자기 자식 키우고 자기 노후 준비하느라 허리가 휘는데 부모까지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인정해야 합니다. 야속하다고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다섯 번째, 외로움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제가 미경이 보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돈이 없으면 친구도 못 만나요. 커피 한 잔 사 먹기 부담스러우니까 약속 자리도 피하게 되고 결국 집에만 틀어박혀 살게 되지요. 그렇게 외롭게 살다 보면 우울증이 오고 우울증은 치매로 이어진답니다. 제 친구 미경이가 작년에 결국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73이라는 너무 이른 나이예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3가지 부탁. 저처럼 평범하게 살아온 한 여자로서 제 또래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째, 죽는 날까지 자식한테 미리 다 주지 마세요. 자식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진 걸 끝까지 쥐고 있어야 자식들도 어머니를 함부로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 어차피 자식한테 갈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야 해요. 둘째, 집이 있으시면 주택연금을 꼭 알아보세요. 저도 작년에 알아봤어요. 살던 집을 담보로 죽을 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예요. 집은 그대로 살면서 돈은 받을 수 있으니까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사실 수 있어요.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남은 부분은 자식한테 상속도 됩니다. 셋째, 국민연금이 없으시면 임의가입이라도 하세요. 전업주부로 사신 분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 임의가입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10년만 부어도 죽을 때까지 매달 받을 수 있어요. 이게 효도하는 자식보다 훨씬 든든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딸로, 아내로, 며느리로, 엄마로 살아왔어요. 정작 내 이름 석자로 살아본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70이 넘어서야 비로소 윤정숙으로 살고 있습니다. 미경이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치매가 오기 전 정신이 잠깐 맑았던 어느 날이었지요. 정수가, 사람들은 늙으면 자식한테 의지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 늙을수록 자기 자신한테 의지해야 해. 자기 다리로 서고 자기 돈으로 살고 자기 의지로 결정하고, 그게 우리 같은 여자들이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자존심이야. 저는 그 말이 너무 가슴 아프면서도 옳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늙었다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누군가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도 마지막 순간까지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길었지요.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혹시 지금 자식한테 재산을 다 넘겨야 하나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친구 미경이의 이야기를 한 번만 더 떠올려 주세요. 그리고 도장을 찍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끝까지 살고 싶은가? 답이 그렇다라면 부디 손에 쥔 것을 놓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평생 지켜온 자존심이고 마지막 무기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저는 윤정숙이었습니다.